안녕하세요, 노치입니다. 갤럭시 S25 엣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커뮤니티에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제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워서 구매를 일단 하였는데, 반대쪽의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굳이 얇은 두께 때문에 150만원을 태워? 그 돈씨라는 게 대부분이죠. 사실 이 돈이면 현재 아이폰 16 프로나 갤럭시 S25 울트라까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니까요. 뭐 인정합니다. 하지만 분명 엣지만의 장점이 명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제품이 오기 전에는 잘한 선택일까? 반신반의하며 커뮤니티 사이트를 들락날락하고 있었지만 제품을 받고 사용하기 시작하니 엣지는 올해 나의 메인폰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럼 엣지만의 매력이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죠. 지금까지 갤럭시 시리즈 중 기본형을 3년 동안 매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S23을 시작으로 S24 그리고 25까지 가장 작은 디스플레이와 가장 가벼운 무게를 가진 기본형만을 추구하였죠. 기본형을 사용하는 이유에는 가벼운 무게로부터 오는 사용성에 극대화였습니다. 다른 이유 다 필요 없고 이 장점이 저에게는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기본형을 선택하였죠. 더욱이나 생폰으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벼운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영상을 볼 때 그리고 업무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해야 할 때마다 조금 작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였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엣지는 제가 원하는 무게의 장점, 이걸 극대화하면서 화면이 작아서 불편했다는 단점을 확실히 개선시켜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제 입장에서는 안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얇은 두께는 사용성 측면에서 그렇게 유리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으로 그립하였을 때 접촉하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본형보다 편리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툭툭티, 폰을 바닥에 놓고 사용하게 되면 미친듯이 널뛰기를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3g이라는 가벼운 무게는 언급된 단점을 상쇄시켜버립니다. 실제 들어보면 기본형보다 무게가 가볍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무게 밸런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하죠. 이제는 가벼운 무게와 함께 6.7인치의 큰 화면을 누릴 수 있다 보니 더 이상 영상을 보거나 여러가지 앱들을 사용할 때 불편함이 개선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갤럭시 엣지라는 네이밍보다는 라이트라고 하는 게 더욱 현실적일 것 같네요. 메인으로 사용하는 갤럭시 S25 기본형과 나란히 비교해보면 화면 사이즈 크기가 확실히 납니다. 특히 영상을 볼 때 체감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가장 작은 사이즈인 갤럭시 기본형과 아이폰 16 프로 모델을 주력으로 사용했는데 화면이 큰 폰을 사용해보니 왜 사람들이 큰 화면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젤의 두께도 굉장히 얇죠. 자세히 보면 기본형과 베젤의 두께는 동일해 보이긴 하는데 화면이 커서 그런지 더 얇게 보이더라고요. 해상도는 QHD 플러스가 적용되어 전혀 부족함 없는 해상도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튜브를 시청할 때 저는 FHD와 QHD 플러스 해상도를 눈으로 구분하기에는 쉽지 않았지만 말이죠. 엣지의 디자인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은 티타늄 실버 색상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여 세 가지 색상을 비교해보았을 때 블랙과 실버 사이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실버 쪽이 조금 더 질리지 않을 것 같아서 실버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언박싱 해보니 실버의 선택은 후회가 없습니다. 주변의 불빛에 따라 실버의 색상이 다양하게 비춰지는 게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이번 엣지의 프레임은 기본형과는 다르게 티타늄 재질이 적용되었고 두 모델의 측면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기본형의 알루미늄 쪽은 완전히 매끄러운 표면이라고 한다면 엣지의 티타늄 재질은 그 티타늄 특유의 질감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엣지의 위쪽에는 마이크가 있고 오른쪽 측면에는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 아래쪽에는 C타입 단자와 유심 트레이, 스피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매하기 전부터 버튼과 C타입 단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점이 단점이라고 떠들썩하였는데 실제로 본 제 의견은 그렇게까지 깔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는 건 맞지만 이게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엄청나게 신경 쓰일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섬도 자세히 한번 봐야겠죠. 아직까지 툭툭 사실 적응이 안 되네요. 원래는 플랫한 바 타입의 폰에 렌즈만 단독으로 툭 튀어나온 것이 갤럭시만의 디자인 포인트였는데 엣지에서는 두께가 5.8mm로 너무나도 얇기 때문에 렌즈만 단독으로 튀어나오게 설계했다면 너무나도 도드라져 보였을 것 같아요. 이 점 때문에 자연스레 카메라 섬을 적용하였고 그 위에 렌즈를 배치하면서 구매자에게 착시 효과를 강제하도록 유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 속죠. 이 렌즈 카툭티로 인해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생폰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이 카메라 섬 때문에 케이스를 끼워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엣지에 탑재된 메인 카메라는 2억 화소의 카메라입니다. 저녁 시간에 야외에서 사진을 몇 장 촬영해 보았는데 확실히 사진 촬영 후 확대했을 때의 퀄리티는 기본형보다 엣지가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확대해보면 글자에서 선명함이 엣지 쪽이 우수하죠. 그리고 초광각 렌즈의 접사 모드도 적용되었습니다. 기본형과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폰의 카메라를 자주 활용하는 저를 보면서 이제는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저에게는 접사 모드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다만 기본형과 엣지 모두 가로등과 같이 빛이 밝은 부분을 촬영할 때의 플레이 현상은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는 점은 아쉬웠죠. 이 외에도 갤럭시 엣지의 단점이 더 있습니다. 일단 충전 속도. 사실 기본형 모델에 25W 유선 충전을 넣어준 것도 억울하긴 한데 150만원짜리 폰에 25W 충전이라뇨.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아이폰 16에 맥세이프를 빼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배터리 용량이 3900mAh로 너무 작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짧을 거로 예상되는데 이 단점을 유선 충전 속도로 보완해 주었으면 흐름상 자연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터리, 이건 실제 사용해보면서 배터리 사용시간에 대해 체감해봐야 할 부분이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가격, 사실 이 엣지의 포지션이 애매하다는 것이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가격의 포지션만 본다면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 사이의 포지션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얇고 가벼운 점을 제외하면 플러스 모델보다 나은 점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와 가격을 유사하게 맞추었다면 조금 더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하루 정도 만져본 느낌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가벼운 무게와 큰 화면, 거기에 업그레이드된 메인 카메라, 접사 모드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벼운 무게로 인해 활용성이 높으면서 디스플레이까지 크기 때문에 활용성이 정말 높다고 생각하죠. 다만 저 개인적으로 큰 화면의 폰을 사용해본 경험이 갤럭시 노트 5가 마지막이다 보니 아직 화면의 사이즈에서 적응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인상은 정말 좋았지만 과연 제가 이 큰 화면에 적응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사용해 봐야겠네요. 혹시 엣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여 다음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노치였습니다.